김태현, 은부, 성공,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후 치는 어느 밤, 소원했던 아버지 김영수가 피난처를 구하려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절당한 김영수는 차가운 밖에서 쓰러졌고, 이는 김태현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진실과 씨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태현은 저택의 창가에 서서 그의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밭 위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45살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교, 펜조에서 가장 큰 저택, 고급차 여러 대, 그리고 강남의 건물 절반에 걸쳐 그의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풍 때문일 수도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위스키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변화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벨이 울리며 그의 텅 빈 집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가정부 서민지는 이미 퇴근했습니다. 김태현은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나서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영수,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현의 기억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는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해진 재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치 세상에 남은 것이 그것뿐인 것처럼 작은 여행용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김태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5년 동안 아버지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아, 집을 잃었어. 은행이 가져갔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김태현은 가슴속에서 익숙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지켜보았습니다. 실패한 사업, 실패한 투자, 실패한 꿈들. 매번 김영수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며 기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올 생각을 했어. 김태현은 웃었지만 거기에 유머는 없었습니다. 네가 거의 키우지 않은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했던 아들에게. 태연아, 제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할 때까지 며칠만. 김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김태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한다고.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을 또 다른 바보 같은 사업 아이디어에 날려버린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야. 그 말은 쓰고 날카롭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면 내 대학 졸업식에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의 꿈을 쫓느라 너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야. 번개가 번쩍이며 김영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비췄습니다. 아들아,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고. 아니, 김태현의 외침은 대리석 현관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는 사람. 남편이 헛된 꿈을 쫓는 동안 아내가 2개의 직장을 다니도록 만들지 않는 사람. 김영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넌 이해 못해. 내가 한 모든 일을. 나가. 김태현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늙은 놈아. 태연아, 제발. 하지만 김태현은 이미 아버지의 팔을 잡고 비속으로 밀어냈습니다. 노인의 여행용 가방이 떨어지며 빈약한 내용물이 젖은 차도에 쏟아졌습니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주우려 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김태현은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 덕분이 아니라 너 때문에 성공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두꺼운 나무문 너머로 그는 아버지의 조용한 흐느낌이 비소리와 섞여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태현은 또 다른 수를 따랐습니다. 소리를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집에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김태현은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회사인 카터 테크날러지즈는 주요 인수합병 중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그를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성공, 돈, 권력. 아버지에게는 결코 없었던 모든 것들. 하지만 외부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김태현은 아버지의 패배한 얼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김영수의 또 다른 행동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피해자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며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김서현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를 전화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필요해? 서연. 여동생의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내쫓을 수 있어요? 아빠가 이미 말했어. 빨랐네. 김태현은 술잔 속 위스키를 빙빙 돌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빠가 다 말하고 있을 거야. 아빠는 우리 집에 없어요. 오빠, 김서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있어요. 압구정로 F구종화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대요. 오빠 집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위스키 잔이 김태현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무 바닥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는 70살이에요. 오빠. 영하 2도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오빠는 뭘 생각한 거예요? 김태현의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나는... 그만해. 김서연이 그를 끊었습니다. 나 삼성서울병원, 삼성메디켈센터에 있어요. 만약 오빠 속에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기로 와서 내가 한 짓에 책임져야 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현은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깨진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스키가 비싼 나무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어쩐지 그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외부에서는 폭풍이 계속 몰아쳤지만 김태현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그는 자신의 마음 주위에 세운 벽에 무언가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위험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의심. 아버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처음으로 김태현은 자신이 믿도록 허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텅 빈 큰 집에 혼자 앉아 그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했을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삼성메디켈센터, 응급실은 활기가 넘쳤지만 김태현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기실에 앉아 그의 고급 정장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목 주위가 느슨했습니다. 복도 너머로 의사들은 그의 아버지를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위장에 납덩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팔짱을 끼고 앞뒤로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도착한 이후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이 뭔지 아니? 그녀는 분노로 목소리가 꽉 막힌 채 말했습니다. 아빠는 오빠를 믿었기 때문에 오빠에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오빠가 아빠를 쓰레기 취급한 후에도 여전히 오빠를 믿었어요. 김태현은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서연아, 넌 이해 못해. 내가 어릴 때가 어땠는지 기억 못하잖아. 아빠가 우릴 실망시켰던 모든 순간들. 아니, 오빠는 이해 못해요. 김서현의 목소리가 높아져 대기실의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아빠를 미워하는데 너무 바빠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진실이요? 김태현은 비웃었습니다. 아빠가 실패자였다는 걸? 직장을 다닐 수 없었다는 거요? 엄마가 우릴 부양하기 위해 죽도록 일해야 했다는 거요? 김서연은 지갑을 뒤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었고 가장자리가 닳았습니다. 여기, 그녀는 그것을 그의 무릎에 던졌습니다. 읽어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오빠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약속했어요. 자, 어때요? 이제 제가 보여줘야 해요. 김태현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깔끔한 필체가 앞면에 그의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것을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다 자버지처럼 말이야. 내 아버지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어릴 때 너와 서연이에게 감추기로 결정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붕괴하는 실패한 사업들이 있지. 그건 전혀 실패가 아니었다. 내 아버지는 너의 교육을 위해 하나씩 그 사업들을 팔았다. 네가 다닌 그 고급 사립학교 기억나니? 내 회사를 설립할 연결고리를 제공해준 그 학교. 내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정비소, 재용비소를 팔았다. 그는 내가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 그가 없었던 모든 순간들. 그는 가명을 사용하며 세계의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가 공부에 집중하고 우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별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가 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사업 때문에가 아니었다. 그는 병원에 있었다. 그는 하루 20시간 일했고 그의 심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 내 중요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다. 태연아. 하지만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한 모든 희생은 너와 서연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없었던 기회를 갖기를 원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암이 악화되고 있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안다. 네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태연아. 내 분노를 넘어 진실을 보겠다고 약속해줘. 내 모든 사랑을 담아. 편지는 김태현의 떨리는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기름과 땀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했던 때. 대학 기금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입금. 그가 늦게 나타났지만 그의 지친 얼굴에 비친 자랑스러운 미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사업을 팔았다고요. 김태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서연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비소, 재용비소가 시작이었어요. 오빠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솔내셔널 유니버서티 칼리지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들어갔을 때 아빠는 다른 모든 것을 팔았어요. 집, 연장, 심지어 엄마의 보석까지 물론 엄마의 허락을 받고요. 두 분 다 오빠를 그만큼 믿었어요.
하지만 왜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빠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김서연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너무 열중했어요. 아빠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오빠의 자존심이 오빠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했어요. 의사가 대기실에 나타났습니다. 카터 가족분들, 김태현과 김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안정적이지만 노출로 인해 신체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찰을 위해 계속 머물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이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 손상의 징후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 손상이요. 김태현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내 병력을 보니 수십 년 동안 과도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몸이 지쳐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김태현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는 저택에서 살면서 불을 누리며 아버지는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그를 비속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김태현이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진정제를 맞고 계세요. 그리고 솔직히 아빠가 깨어났을 때 오빠를 보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요. 서연아. 제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김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빠의 여행 가방에서 찾았어요. 아빠가 오빠에 대해 간직했던 모든 것이에요. 상자 안에서 김태현은 자신의 사업 성공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선 행사에 참석한 그의 사진들. 심지어 그가 마지못해 보낸 아버지 날 카드, 어비어지넬 커두들까지. 바닥에는 훨씬 젊은 김영수, 김영수, 가 자신의 정비소, 재용비소,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구겨진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흔들리는 필체로 뒷면에 적힌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보는데 모든 것을 다 썼다. 김태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더 이상 진실에서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희생자버지의 희생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희생에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경멸과 잔인함으로. 병원 창문 밖에서는 폭풍이 지났지만 진짜 폭풍은 김태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첫 햇살이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아버지에게 침묵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태현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김영수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흰 베개에 창백했습니다. 관과 전선이 삐걱거리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김태현이 어린 시절 기억했던 강인한 남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김영수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그녀는 김태현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의 고급 정장은 대기실에서 밤을 보낸 탓에 구겨졌습니다.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김태현은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전에 오빠를 찾으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말이에요. 추위 때문에 헛소리를 할 때도 아들에게 무언가 설명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김태현에게 육체적인 타격처럼 들렸습니다. 비속으로 내쫓긴 후에도 아버지의 생각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생명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아빠. 그는 속삭였습니다. 어디에도 안 갈 거예요.
김서연이 커피 2잔을 들고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태현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박수진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김태현의 아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고 있어요.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 수년 동안 그에게 아버지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다른 무엇에 대해 잘못 생각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카터 씨, 의사가 차트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철수 박사입니다. 아버님의 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심장마비를 앓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태현의 고개가 획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때쯤이었어요. 김서연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사 합병으로 이미 충분히 힘들다고 하셨어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김태현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계약을 성사시켜 국가에서 가장 어린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혼자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노출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박철수 박사는 말했습니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회복 기간 동안 상당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머무실 곳이 있으십니까? 돌봐드릴 분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저와 함께 지내실 겁니다. 김태현은 단호하게 말하며 김서현의 놀란 표정을 무시했습니다. 공간이 충분하고 최고의 가정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태연아, 박사가 떠난 후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고급 간호사와 편안한 침대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해요? 진짜 가족이요. 알아요. 김태현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에서 병원 주차장은 아침 방문객들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눈이 멀었어요. 서현아. 이 모든 세월 동안 전 돈이 더 많고 성공이 더 많다는 이유로 아버지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전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나자 두 사람 모두 돌아섰습니다. 김영수의 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김서연이 그의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영수의 눈이 천천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태현에게로 향하자 그의 눈에는 김태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김영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아빠. 미안한 사람은 저예요. 김태현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편지를 방금 읽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알아요. 사업, 직장, 희생에 대해. 내가? 알면 안 됐는데. 김영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약하게 다시 쓰러졌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믿기를,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기를 바랐는데? 김태현은 아버지의 지친 얼굴에 스치는 미소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내 성공, 내 행복, 그것이 전부였어. 김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처음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험하게 대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김영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쉬쉬,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2명의 작은 인형이 달려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김태현의 아이들, 김채영과 김준우가 침대로 달려왔고 박수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수진은 할아버지 조심해. 컨디션이 좋지 않아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수의 얼굴은 손주들을 보자 환해졌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썽꾸러기들이 왔네? 김채원은 아빠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매일 같이 아침밥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영수는 김태현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아버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김영수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배경에서는 기계 소리가 꾸준히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일하지 마. 김영수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한 건 내가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려고 한 게 아니야. 가족이 먼저야. 약속해. 김태현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오랫동안 지켜온 여동생, 진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아내, 할아버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버지. 약속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마침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라 도시에 따뜻한 빛을 뿌렸습니다. 삼성서울병원 302호실에서 자존심과 오해로 인해 깨어진 가족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옛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어떤 상처는 말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수는 보행기를 짚고 김태현 저택의 현관문을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대리석 현관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느덧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밤 빗속에 내던져졌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김태현은 아버지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은 1층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김태현이 고용한 새로운 간병인 최윤정은 김영수의 의료 장비를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그녀는 50대의 친절한 얼굴을 한 여성으로 심장 환자 간호 경험이 20년이나 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김영수 씨, 저녁 식사 전에 좀 쉬시겠습니까?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영수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네, 잠시 누워 있어야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윤정이 김영수를 방으로 안내하는 동안 박수진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태연 씨,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그를 서재로 안내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최민준이 또 전화했어요. 언론에 이야기를 흘리겠다고 협박하네요. 김태현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최민준은 카터 테크놀로지스의 이사였고 김태현이 아버지 병원에 있는 시간 때문에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한 이후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김태현은 그냥 두세요. 신문에 내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기재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당신 아버지의 과거를 파고들었어요. 아버지가 판 사업체들을 알아냈지만 이야기를 왜곡하고 있어요. 불법 거래, 탈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김태현은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은 모두 합법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건 알지만 최민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는 당신을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해요. 당신이 산만하고 가족 문제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김태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김채원의 놀란 비명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들은 달려가 보니 김영수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보행기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채원은 문간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윤정은 이미 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영수는 주장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었을 뿐이야. 김태현은 걱정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채원아, 할아버지 괴롭히면 안 돼. 김영수는 손녀를 감쌌습니다. 얘가 날 괴롭히지 않았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지. 최윤정이 김영수를 의자에 앉히자 김채원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팔을 둘렀습니다. 할아버지 드리려고 그렸어요. 방을 예쁘게 꾸미려고요. 김영수는 그녀를 껴안았지만 김태현은 가슴에 압력이 가해지자 살짝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수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채원아, 오빠 찾아가. 저녁 시간이 다 되었어. 김채원이 간 후 최윤정은 김영수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높아요. 김영수 씨. 영수 씨. 쉬셔야 해요. 김태현은 좌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보고 어린애처럼 말하지 마. 태연아. 아플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야. 그 말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박수진은 김태현의 팔을 만졌습니다.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자. 복도에서 김태현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씨. 아버지가 비틀거리거나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라요. 제가 했던 일이 떠올라요. 박수진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곁에 있어 줄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간호만큼이나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김태현은 서재에 앉아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 문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후 회사 주가는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민주는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를 일구었는데 마침내 아버지를 위해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10살 된 아들 김준우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아빠를 찾으세요. 김태현은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 펼쳐놓은 낡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수는 침대 가장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이리 와, 아들아. 내게 보여줄 게 있어. 사진들은 김태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생일, 학교 행사, 가족 소풍 등. 모든 사진에서 김영수는 배경에 있었고 더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김태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김영수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지. 사업이나 추가로 한 일들에 대해 진실을 말했어야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어.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네가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어.
김태현은 스스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는 최민준과 이사회의 협박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경청한 후 물었습니다. 네가 내 정비소가 팔기 전에 왜 성공했는지 아니? 아니,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내가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해서 그래?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들은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 돈은 부차적인 것이었어.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지. 김영수는 낡은 정비소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귀중한 것을 잃어야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어. 김태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약하고 아픈데도 김영수는 여전히 그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말했습니다. 최민준과 싸울 거예요.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김영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해. 온 세상의 돈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날 밤, 김태현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버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세운 회사는 위험에 처했을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세표의 숫자나 저택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버지가 웃는 소리, 김채원의 그림이 이제 김영수의 방벽을 가득 채운 모습, 자존심과 오해로 인해 너무 많은 세월을 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조용히 치유가 이루어지는 순간들. 하지만 잠이 들 무렵, 김태현은 최민준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우선순위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데일리의 아침 헤드라인은 카터 테크놀로지스 CEO, 가족 위기 속 지도력에 대한 의문 제기, 이사회의 비판이라고 외쳤습니다. 김태현은 신문을 사무실 바닥에 던졌는데 지난주부터 쌓여있던 비슷한 기사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비서 이지혜는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김태현 씨, 죄송하지만 긴급 이사회가 내일 열립니다. 최민준이 커극에서 임시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김태현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10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간병인 최윤정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최윤정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김영수 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오고 싶다고 하시네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세요? 회사요? 아버지는 그럴 만큼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매우 고집하십니다. 미룰 수 없다고 하세요? 김태현은 일정을 훑어보았습니다. 온종일 불안한 투자자들과의 잇따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집으로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그가 전화를 끊기 전에 배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전해. 1시간 후, 김영수는 보행기를 짚고 김태현의 사무실에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윤정이 불안하게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김태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갈 때 입던 양복이었습니다. 김태현은 그를 의자에 앉히려고 서둘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 심장. 김영수는 그를 끊었습니다. 내 심장은 더 힘든 일도 겪었어. 최민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김태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최민준을 처리할 수 있어요. 김영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와의 일을 처리한 것처럼? 아들아, 내가 또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못 보고 있어. 무슨 진실이에요? 최민준이 제 회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수는 낡고해진 봉투를 재킷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가 회사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나로부터. 김태현은 봉투를 응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전,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 정비소를 팔았을 때 최민준이 내 변호사였어. 그는 내가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지. 하지만 그는 그 판매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 꿈을 위해 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고 있었어. 김영수의 손은 봉투를 열면서 떨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민준은 내가 성공하면 돈을 요구하거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어. 그는 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고 내 재산에 대한 미래의 어떤 권리도 포기했지. 김태현은 배에 주먹이 날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성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다니요?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그는 너를 지키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옳았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너는 나 때문에 산만해져서 내가 일군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사실이 아니에요. 김영수는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넌 회의에 빠지고 전화를 무시하고 며칠씩 병원에 있었어. 내가 일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바로 나야. 김태현은 폭발했습니다. 나는 사업 따위는 신경 안 써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잘못을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김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최윤정이 약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김영수는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만. 최윤정이 마지못해 나간 후 김영수는 더 조용하게 계속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내가 그것을 모두 망치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야. 내 성공은 내 꿈만이 아니었어. 나의 꿈이기도 했지. 내가 한 모든 희생은 너에게 투자한 것이었어. 김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한다는 거죠? 최민준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아버지를 마치 아들의 재산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으로 묘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와 이야기하게 해줘. 그는 내 말을 들을 거야. 절대 안 돼요. 아버지는 그럴 만큼 건강하지 않으세요. 김영수는 겨우 일어섰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겠어. 네가 나 때문에 일군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다시는. 갑자기 김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보행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놓쳐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김태현은 그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태현은 아버지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최윤정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김영수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김태현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던 이지혜에게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불러.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약한 맥박을 느꼈습니다. 제발,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필요해요. 구급차에서 김영수는 의식을 잃고 회복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이 뜨일 때마다 그는 말하려고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김태현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았던 모든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병원에서 박철수는 응급실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김영수를 진찰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심하게 약해졌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김태현은 세상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장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김영수를 수술실로 옮기자 그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편지. 내 재킷. 최민준에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회전문 뒤로 사라져 김태현을 복도에 홀로 남겨두고 그의 아버지의 재킷을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는데 봉인되어 최민준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앞면에는 김영수의 흔들리는 필체로 내 아들에 대한 진실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봉투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롭고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 이 수수께끼의 편지에는 그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내일 이사회에 대한 메시지로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항상 통제해야 하는 남자 김태현은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술 대기실은 김태현의 기억보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박수진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김서연은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에게 보내는 봉투는 그들 앞 테이블에 열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마치 그들의 비밀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최민준에게 쓴 편지에 무슨 내용이든 내일 이사회 전에 알아야 해요. 김태현은 봉투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박수진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언제부터 진실에서 도망쳤지?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실의 이지혜였습니다. 김태현 씨, 죄송하지만 최민준이 왔어요. 내일 회의 전에 만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김태현의 첫 번째 본능은 최민준에게 지옥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수진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언제부터 진실에서 도망쳤지?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실의 이지혜였습니다. 김태현 씨, 죄송하지만 최민준 씨가 왔어요. 내일 회의 전에 만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김태현의 첫 번째 본능은 최민준 씨에게 지옥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준 씨가 진실을 들어야 한다는 그의 고집이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김태현은 봉투를 쳐다보다가 그 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30분 후 최민준 씨는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김태현이 기억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머리는 검은색보다 희끗희끗했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고가의 정장을 입은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걱정스러운 가족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김태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최민준 씨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계세요. 김서연이 앞으로 나섰지만 박수진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김태현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려고 할 때 제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최민준 씨께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최민준 씨는 봉투를 받았고 편지를 열면서 그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그가 읽으면서 그의 얼굴에는 놀람,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존경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영수 씨는, 최민준 씨는 무겁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김서연이 요구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김태현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김태현은 종이를 펼쳐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제가 또다시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 겁니다. 옛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당신이 제게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던 그 모든 해 동안 당신은 옳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때때로 좋은 것보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저로부터 김태현을 보호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시 그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로부터 말이죠. 김태현은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모든 희생이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판 것은 그의 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낼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서명하게 했던 계약서를 찢어주세요. 제가 아들의 성공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제가 했던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선물이었죠. 이 사회에 제가 카터 테크놀로지스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김태현의 꿈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포기했던 모든 돈이 제가 했던 최고의 투자였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좋은 사업가이면서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좋은 사업가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고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두 가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를 잘 돌봐주세요. 마커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때로는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세요. 당신의 옛 친구 김영수 올립. 김태현은 읽기를 마치자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대기실은 그의 여동생의 흐느낌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지난주제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현 씨나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었을까요? 당신은 그를 보호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철수 박사가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지만 그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를 볼 수 있습니까?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를 중환자실로 옮기면 한 번에 한 명씩 잠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최민준 씨는 김태현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사회 회의. 회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태현은 말하려고 했지만 최민준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신경 쓰십니다. 그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세요.
박수진은 김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은 회의에 가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입니다. 김태현은 손에 들고 있는 편지를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는 내일 아침입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최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 연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김영수 씨가 여러 해 전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최민준 씨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김태현은 그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최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께 그의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가 항상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세요. 그날 밤, 김태현은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구급차에서처럼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계는 꾸준히 소리를 내며 소중한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속삭였습니다. 희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부디 제가 아버지께 보여드릴 시간만큼은 함께 해주세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507호실 안에서는 아들이 밤을 새우며 이를 바로잡을 또 다른 기회를 기도했습니다. 김태현이 아버지의 병원방을 나선 새벽이 도시 위에 밝아왔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지만 어쩐지 이전보다 더 명료하게 느꼈습니다. 김영수 씨는 밤을 넘겼고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이제 김태현이 이사회에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수진은 집에서 가져온 새 셔츠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김태현은 병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가 카터 테크놀로지스 본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통과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이지혜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왔습니다. 모두 본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이사회 임원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김태현은 본회의실 문 밖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그는 최민준 씨가 탁자의 맨 위에 앉아 다른 이사회 임원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이 방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메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김태현은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씨, 한 이사회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지 당신의 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김태현은 대답했습니다. 25년 전 한 남자가 성공적인 정비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에서 시작하여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정비소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방 주위를 둘러보며 각 이사회 임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아들은 비싼 사립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결코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주저없이 이 남자는 자신의 소중한 정비소를 팔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들었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김영수 씨의 재정적 결정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회 임원이 불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류, 계약서, 매출 기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판 후에도 3가지 일을 하면서 아들이 가난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던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들의 중요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최민준 씨에게 보낸 편지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김태현 씨 말이 맞습니다. 저는 김영수 씨를 25년 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 그가 했던 모든 희생은 아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운 바로 그 성공 말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제닌 모리슨이라는 가장 회의적인 이사회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산만해지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만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좋은 슬뿐만 아니라 좋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사회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제가 CEO가 아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방 안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최민준 씨는 약간 미소 지었습니다. 사임을 위협하는 겁니까? 모리스는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힘도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폴더를 꺼내 탁자에 돌렸습니다. 이것은 회사 미래에 대한 저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확장된 육아 휴직 정책, 더 나은 의료보험, 직원들이 아픈 친척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걱정할 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항의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김태현은 반박했습니다. 인력 감소, 충성도 증가, 생산성 향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카터 테크놀로지스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범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입니다. 그의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울렸습니다. 박수진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잠시 멈췄지만 메시지를 읽자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당신을 찾고 계세요. 자, 이제 김태현은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저를 소득에서 해임하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제가 이룬 모든 것, 이 회사가 이룬 모든 것을 아십시오.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그 유산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모리슨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고 저는 필요합니다. 투표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가 문에 도착했을 때 최민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해임 투표를 취소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하나씩 탁자 주위에 손이 들렸습니다. 모리슨도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가세요. 최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그의 투자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세요.
그의 아들은 그가 항상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자 김영수 씨는 약간 기대앉아 창백했지만 정신이 있었습니다. 김채영과 김준우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에게 새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왔구나, 김영수 씨는 약하게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회 회의. 상관없습니다. 김영수 씨는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중요합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눈물이 김영수 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얻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김태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조건적인, 끝없는 사랑을. 그리고 남은 생 동안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희망의 색조로 하늘을 물들였고 병원방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고 마침내 심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것에 맞설 것이며 가장 위대한 사업 수업인 돈이 아니라 사랑이 성공의 진정한 척도라는 것을 인도받을 것입니다. 수술 2주 후 김영수 씨는 김태현 저택정원에 앉아 온화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채원은 그의 발치에 앉아 학교 책에서 이야기를 읽어주었고 김준우는 근처에서 축구 연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김준우는 공을 가지고 기술을 시도하며 외쳤습니다. 코치님께서 제가 선발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김영수 씨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내 나이 때 그랬다. 그는 팀에서 가장 빠른 선수였지. 김채원은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축구를 했어요. 그래, 김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살 때 그만뒀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지? 무슨 일인데요? 김준우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미소가 약간 사라졌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된다는 거야. 집 안에서 김태현은 집 서재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세월에 대한 후회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박수진은 그의 뒤에 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현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이 아버지의 심장이 여전히 매우 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수진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초인종이 울렸고 부엌에서 김영수 씨의 약을 정리하고 있던 최윤정 씨가 문을 열러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불편한 표정으로 김태현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김태현 씨,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당신 어머니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정혜진 씨라고 합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혜진 이모.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를 돌려보내야 할까요? 김태현이 대답하기 전에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습니까? 김태현 씨. 정혜진 씨는 사무실로 들어왔고 디자이너 정장을 입은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방을 비판적으로 훑었습니다. 성공이 당신의 예술 취향을 향상시키지는 못했군요. 그녀는 김태현이 벽에 걸어 놓은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 아버지의 영향이겠죠. 뭐가 필요하세요? 정혜진 이모. 김태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모가 아픈 매형을 찾아보는 것이 어때서요? 그녀는 창가로 가서 김영수 씨와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당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군요. 수년간에 그는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했죠. 하지 마세요. 김태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감히 그의 희생을 비웃지 마세요. 희생이요. 정혜진 씨는 김태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요. 그는 당신 어머니 가족에게 빌린 돈에 대해 말했나요?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갚지 않은 돈 말이죠. 김태현은 마치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에게 할아버지로부터 빌린 5만 달러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가 그 소중한 정비소를 팔기 바로 전에 빌린 돈이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어머니 치료비로 쓰기로 한 돈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태현은 말했지만 불확실성이 그의 목소리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빠는 제 교육비를 위해 정비소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았죠? 하지만 당신 교육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혜진 씨는 지갑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당신의 삶으로 돌아왔으니 나가세요. 김태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제 집에서 나가세요. 좋아요. 하지만 이것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녀는 서류를 그의 책상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명한 대출 계약서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 돈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그녀가 떠난 후 김태현은 서류를 응시했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박수진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김태현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요. 다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설명이요. 어머니에 대한 비밀을 지킨 것에 대한 설명이요. 창문을 통해 그들은 김영수 씨가 김채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자 김채원이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태현에게는 잠시 전까지 엄청난 기쁨이었던 것이 이제 가슴에 꽂히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해요. 박수진이 재촉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다시 쌓아올린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김태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아버지는 아직 너무 약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김태현은 서재에 혼자 앉아 대출 계약서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서명은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그가 정비소를 팔기 직전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과거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그의 학비, 정비소 매각 서류 반드시 패턴,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박수진은 그가 서류들에 둘러싸여 눈이 충혈된 채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요. 그녀는 애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김태현은 고집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바로 그때 김영수 씨 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최윤정 씨의 놀란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달려가 김영수 씨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있고 최윤정 씨가 그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아요. 김영수 씨는 헐떡였습니다. 그냥 어지러웠. 하지만 김태현은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운 고통, 왼팔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그는 박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티세요. 아버지.
그냥 버티세요. 그들이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대출 계약서는 김태현의 마음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 그들 사이에는 아직 너무 많은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창백했고 숨 쉬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너에게 뭔가 말해야겠다. 김영수 씨는 속삭였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 돈에 대해. 쉬세요. 김태현은 말했습니다. 힘을 아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들어오자 김태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은 그들의 불안정한 현재를 파괴하려고 위협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약해진 심장은 그 어떤 압박도 견딜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은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김영수 씨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김태현은 대기실을 서성이며 정혜진 씨의 폭로가 무겁게 그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수 씨, 간호사가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의 옷주머니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꼭 줘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김태현은 상자를 받았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되고 낡아서 갈라진 낡은 가죽 지갑이 있었습니다. 가죽 주름 사이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더미와 어머니의 필체로 그에게 보낸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또 편지요. 박수진이 그의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김태현은 천천히 봉투를 열고 어머니의 깔끔한 필체를 알아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정혜진 이모가 대출에 대해 말했을 거야. 나는 내가 죽은 후에야 말하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지만 내 여동생을 알잖아. 그녀는 결코 아무것도 놓지 못해. 그래,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서 돈을 빌렸어. 하지만 정혜진 이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사실은 내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라고 부탁했단다. 내가 처음으로 아팠던 때 기억나니? 의사들은 비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 내 아버지는 그 비용을 치르기 위해 바로 정비소를 팔고 싶어 했지.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그 정비소는 아버지의 꿈이었고 무엇보다도 너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안전망이었지. 그래서 나는 아버지 대신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라고 설득했단다. 치료는 효과가 있었어. 적어도 한동안은 말이야. 하지만 그 후 너는 그 멋진 학교에 합격했고 우리는 대출금 상환과 함께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그때 아버지는 정비소를 팔기로 결정했어. 너의 학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였지. 아버지는 그들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약속하게 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고 아버지를 단순한 정비공이라고 얕잡아봤지. 나는 아버지가 대출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팔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아버지가 정비소를 넘긴 날 아버지는 돈의 절반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빚을 갚았단다. 그때 나는 다시 아팠고 우리가 그 돈을 더 많은 치료에 쓸 수도 있었지만 말이야. 빚은 갚아야 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 내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겠어? 나머지 절반은 너의 학비로 쓰였어. 돈 한 푼도 남김없이. 그리고 내 치료는?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 3가지 일을 더 했단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임시직으로 일했지.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피곤했고, 가끔 너의 경기와 학교 행사를 놓치기도 했단다. 나는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단다. 아버지는 너에게 미래를 주면서 나를 돌보고 어떻게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거야.
내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 이찬아. 하지만 아버지가 한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야.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정해진 이모의 씁쓸함 때문에 그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지 마. 항상 너를 사랑하는 엄마. 김태현이 마지막 줄을 읽자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갑에는 더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성적표,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의 사업 성공에 대한 신문기사,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정비소를 판 지 3일 후의 날짜가 적힌 대출 상환 영수증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았어요. 김태현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가 다시 아프셨을 때조차. 물론이죠. 김서연이 파자마 차림으로 병원에 도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결코 갚지 않은 적이 없어요. 돈으로든, 감정으로든. 아버지가 당신을 밀어냈을 때조차도 왜 그렇게 당신과 계속해서 노력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빚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박철수 박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는데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안정되었습니다. 이번 발작은 지난번만큼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감정적 동요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김태현이 물었습니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동안만요. 하지만 내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차분하고 평화롭게 지내세요. 병원방에서 김영수 씨는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김태현을 보자. 그는 말하려고 했습니다. 지갑. 그가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찾았어요. 김태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아요. 대출, 일자리, 모든 것에 대해. 너에게 여러 번 말하고 싶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어요? 김영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믿어야 했고 내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도 그것을 이해했지. 우리가 한 모든 것은 내가 우리의 희생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내가 될 운명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단다. 하지만 몰랐어요. 김태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에게 화를 내고 당신이 우리를 실패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그때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단다. 너는 배고파야 했고 몰두해야 했지.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를 돕기 위해 내 꿈을 포기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었단다. 간호사가 들어와 김영숙 씨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는데 심박수가 높아진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쉬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김영수 씨가 김태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어. 내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니는 내게 약속하게 했지. 심장 모니터가 더 빨리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는 호출 버튼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든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돼. 김영수 씨는 고집했습니다. 너는 알아야 해. 어머니는 내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너와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약속하게 했지. 어머니는 우리의 너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한 최고의 투자였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지금 너를 보니? 어머니는 옳았어. 간호사는 이제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김영수 씨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김태현은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잠 좀 자세요. 제가 깨어나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방을 나서자 김태현은 어딘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지고 있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고, 더 깊고, 더 의미 있었습니다. 병원 방 밖에서 박수진은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태현은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아버지의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한 모든 발걸음이 그들의 사랑,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박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일으켜 세워줘요. 병원 방 창문을 통해 김태현은 아버지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니터가 꾸준히 울렸고 각 소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어려움, 아버지 건강에 대한 새로운 걱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진실이 그들 둘 모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과거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태현 저택의 정원은 만개했고 김영수 씨의 회복 중 세심한 손길로 변신했습니다. 한때 잘 손질된 잔디밭이었던 곳에는 이제 그가 김채영과 김준우에게 토마토 재배를 가르친 텃밭과 달콤한 향기로 공기를 채운 화단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휴식을 취하라고 했어요. 김태현이 부드럽게 꾸짖으며 아버지가 장미덤불을 가지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농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영수 씨는 천천히 몸을 꼿꼿이 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보다 강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은 심장을 젊게 유지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항상 이런 정원을 원하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고통을 가져오지 않았고 단지 따뜻한 기억과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찾은 후 김태현은 아버지와 수시간 동안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노 대신 이해로 공유된 역사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잘 끝났어요. 김태현이 아버지를 정원 벤치로 돕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우선 정책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따르는 것이 좋은 사업이었네요. 김영수 씨가 웃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김태현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집 안에서는 박수진이 출장 요리사와 장식가들을 지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터 테크놀로지스의 연례자선 갈라가 처음으로 저택에서 열리고 있었고 그녀는 몇 달 동안 그것을 계획해왔습니다. 큰 파티에 참석할 만큼 건강하신가요? 김태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놓칠 수 없어요. 김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태현은 계획했던 놀라운 일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이사회 임원, 직원, 사업 파트너 및 그들의 가족들. 하지만 올해의 갈라는 과거의 공식적인 기업 행사와는 다를 것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김영수 씨가 만든 길을 따라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어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최민주는 손주들과 함께 도착했고 손주들은 곧 김채영과 김준우와 함께 술래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김영수 씨를 주요 테이블의 자리로 안내했고 그가 웃으며 쫓아낼 때까지 그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김태현은 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정원의 불빛은 그들 위에서 별처럼 반짝였고 장미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터 테크놀로지스의 열레갈라가 아닙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것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조지와 헬렌 카터 재단입니다. 흥미로운 속삭임이 군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놀라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재단은 김태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력금과 가족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부모들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가족들에게 교육 장학금, 의료 지원 및 긴급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30년 전, 한 정비공과 그의 아내는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경의를 표하며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섰고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얻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재단이 하는 모든 보조금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신의 꿈을 이순위로 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말하려고 했지만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채원은 작은 손을 아버지의 손에 넣었고 김준우는 할아버지 의자 뒤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태현이 발표했습니다. 이태원로에 있는 특정정비소의 복원입니다. 이제 김영수 씨는 감정에 벅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곳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을 거예요. 수리가 필요해요. 김태현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젊은 정비공을 위한 교육센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매우 좋아했던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문 위에는 새로운 간판이 이미 있습니다. 조지 카터 기술 아카데미.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진은 김영수 씨의 어깨를 잡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는 조용히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부모의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의 행위가 영원히 지속되는 파장을 만든다는 것을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재단은 그 파장이 더 많은 가족에게 도달하고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날 밤 나중에 손님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김태형과 김영수 씨는 평화로운 저녁을 즐기며 정원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김영수 씨가 정성껏 심은 꽃 위에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영수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김태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잘 해냈죠. 그렇죠? 그랬지. 김영수 씨는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 낡은 지갑을 만졌는데 이제 손주들의 새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그 낡은 가게를 고치고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꿈을 꾸곤 했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꿈은 실현되는 방법을 알아요.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집 안에서 김채원이 피아노 연습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단순한 선율이 밤공기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눈을 감고 귀 기울였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재단도, 학교도, 건강을 되찾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여기 앉아있는 것.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벽이 없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은 말이 없어요. 김태현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의 힘든 노력이 그의 거친 얼굴과 굳은 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고 그의 미소는 오해와 자존심이 그들을 멀어지게 하기 전
김태현이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던 그 미소였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김태현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항상 그랬고, 항상 그럴 거야. 그들 위로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김영수 씨가 심은 정원에서 새로운 삶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가족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장미처럼 피어났고 그 장미는 여름 공기를 달콤한 향기로 채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가족 화해의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김태형과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사랑의 치유, 용서,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공이나 실패, 자존심이나 겸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해 우리가 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반영하며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